지금부터는 변영인 대표님의 진가를 발휘할 시간이죠. 변 대표님을 알면 공시가 보이고 공시가 보이면 주가가 보인다. 국내 최고 기업 공시 분석 전문가와 함께하는 수상한 공시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요. 게임 회사가 인터넷 은행에 투자를 컴투스 행보의 주목인데요. 먼저 기업 소개 간단히 전해드리면요. 컴투스는 98년 8월 설립되었으며 2007년 7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동사는 11개 회사를 연결 대상 종속회사로 보유하고 있으며 주 사업으로는 모바일 게임 개발 및 공급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컴투스가 개발한 게임 주요 브랜드로는 서머너즈 워, 낚시의 신, 사커 스피릿 등이 있고요. 2000년대 초부터는 해외 시장에 진출해 미국, 중국, 일본, 대만, 그리고 싱가포르와 독일 등의 현지 법인을 설립해서 주요 국가에 모바일 게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살펴보면 지난해 연결 기준으로 매출 5,088억 원, 영업이익 1,128억 원을 기록했고 당기순이익은 76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2019년보다 매출은 8.4%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0.4%, 당기순이익은 31.3%가 감소한 바 있습니다. 컴투스는 12일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2021년 1분기 매출 1,167억 원, 영업이익은 177억 원, 당기순이익은 29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컴투스의 1분기 매출은 세계 전역에서 고루 증가해서요. 전년 동기 대비 18.7% 상승했으며 해외 매출은 전체 78%인 909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특히 북미 유럽 매출이 30% 이상 대폭 증가하면서 전년보다 8.5% 상승한 국내 실적과 함께 성장세를 이끌었다는 평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지난해 매출 호조와 또 올 1분기 실적 성장세가 완연해지면서 대표님, 이 컴투스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엔 또 주주 환원 정책도 발표했죠? 예, 그렇죠. 지난 5일과 4일이었는데 잠깐 좀 보도록 하죠. 네. 자, 지난 5일, 5월 4일에 이 자기 주식 취득 결정을 좀 했었습니다. 잠깐 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4일 회사는요. 주주 환원 정책, 대표적인 주주들을 대상으로 이 환원 정책, 주주 가치를 좀 제고하는 거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무상 증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사주를 취득하거나 이익 배당을 좀 결정하는, 즉 열심히 사업해서 벌어들인 이익을 갖고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5월 4일에 100억 원 규모의 주가 안정 및 주주 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자기 주식 취득 신탁 계약 체결을 이제 결정을 했는데 무려 취득 금액은 100억입니다. 계약 기간은 5월 4일부터 2021년도 11월 4일. 그러니까 한 6개월간에 걸쳐서 이 장내에서 지분을 매수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자사주 취득 결정이 과연 좋은 것인가? 자, 앵커님, 회사에서 회사의 돈으로 자기 주식을 사주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 100억 원에 대해서 이익 배당을 나눠주는 게 좋을까요? 자기 주식을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거를 선택하는 게 좋은 건 아닐까요? 본인이 컴투스의 주주다. 그러면 배당을 받고 싶어요? 아니면은 내 지분 가치가 좀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결정이 좋을까요? 지분 가치가 올라가는 게 훨씬 좋죠.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해관계적 측면이 좀 다른데 장기 투자자의 입장에서 만약에 5년 전에 매수했던 주식이 1,000원인데 5년 후에 10,000원이 가 있다면 무려 10배의 시세 차익이 좀 있는 거죠. 그렇죠. 충분한 시세 차익을 보고 있지만 이 회사의 앞으로의 무궁무진한 이런 성장성을 좀 갖고 있는다면 당장 이 돈을 급하게 처분하지 않을 목적이라면 배당이라는 측면에 더 메리트가 있죠. 그렇죠. 배당금을 받아서 이걸 알차게 또 사용하고 싶은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국 사람들이 특히 좀 성미가 좀 급하죠. 그러니까 당장 내 가치가 당장 빠르게 좀 증가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큰데 이럴 때 이 자사주가 주는 역할이 좀 큽니다. 상대적으로 주가가 크게 조정을 받는 구간에 자기 주식 취득 계약을 체결한 신탁사가 장내에서 지분을 취득해 주거나 아니면 주가가 고공행진을 좀 펼쳐지고 있을 때 같이 주가를 좀 부양할 수 있는 어떤 매수 정책이 좀 있다면 오히려 지분의 가치가 좀 더 하락하거나 크게 상승하거나 하락한다면은 좀 하락폭을 좀 만회시켜 줄 것이고요. 만약에 상승한다면 조금 더 좀 상승할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 좀 될 수 있는데 자, 이 같은 지금 이 배당 가능 범위 내 취득수 한 6.4%라고 좀 보여지는데 주식으로는 한 82만 4,704주
749주, 한 6.4%의 어떤 비율로 11월 4일까지 좀 매수를 하겠다. 그런데 이게 끝난 게 아닙니다. 또 지난 12일에 추가적인 자기 주식 취득 결정을 또 합니다. 잠깐 내용을 보도록 하죠. 네. 역시나 발행 금액은 100억입니다. 5월 12일부터 11월 12일까지. 아까 우리가 11월 4일까지니까 총 200억 원의 자금을 자기 주식 취득을 하겠다. 물론 200억이 시가총액의 어떤 대비해서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닐 수가 있겠습니다만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급락한다면 오히려 이런 자사주 취득 행위가 단기의 어떤 주가의 어떤 부양 정책은 맞다라는 의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안정권을 또 확보할 수 있는 거네요, 대표님. 그렇죠. 지금 잠깐 시가총액 좀 볼까요? 네. 지금 컴투스 전일 시총이 지금 1조 7천억인데 1조 7천억이 뭐 200억 이게 뭐 과연 큰 거냐? 크진 않죠, 당연히. 크진 않지만 이게 사실 200억을 그냥 뭐 이익 배당으로 해서 주는 것보다 자기 주식을 산다는 건 그만큼 유통 주식수의 감소를 좀 우리가 이제 판단할 수 있고 전체 발행 주식 총수가 1286만 주예요. 1286만 주인데 지금 1286만 주에서 아까 120만 주면 발행 주식의 한 10% 정도를 추가적으로 묶어놓는, 즉 유통지수의 어떤 거래 패턴이 조금 더, 그러니까 주가가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더 그렇죠. 생기는 것이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자기 주식을 자기 주식 취득을 결정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공시가 있었는지도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예, 좀 이어서 좀 볼 텐데요. 네. 컴투스 바로 어제였습니다. 이 회사 최근에 어떤 주주 환원 정책을 5월 4일과 5월 10일 뭐 두 차례에 걸쳐서 200억 원의 자기 주식 취득을 좀 결정을 했는데 최근에 뭐 이번 1분기 실적 자체도 좀 우수한 실적을 좀 냈죠. 지금 이 매출액은 18.7%. 그러니까 해외 매출도 지금 본격화가 좀 됐는데 거기에 더해서 지금 회사 사업의 모멘텀을 좀 가져올 수 있는 사업 다각화를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잠깐 공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타법인 주식 및 취득 결정을 했는데요. 바로 발행회사는 주식회사 K뱅크 은행이다. 자, 이 회사 우리가 대표적인 알고 있는 카카오뱅크와 더불어 원투펀치하는 국내 인터넷 은행이죠. 그렇죠. 그럼 내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 주식의 수는 769만 주, 취득 금액은 무려 500억입니다. 자기 자본의 5.1%에 해당되는 이 자금을 들여서 K뱅크가 새롭게 추진하는 유상증자에 좀 납입하겠다는 결정인데 회사는 취득 후 지분 2.06%를 이제 획득하게 되는데 회사는 이 새로운 이 사업계의 모색을 위해서 기업 가치를 좀 증대할 목적으로 이 K뱅크 은행에 지분을 취득했다라고 좀 밝히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이 인터넷 은행의 뭐 중금리 대출 요건을 좀 완화해서 지금 정부 금융위에서 압박을 좀 넣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거에 시중은행과 인터넷 전문은행의 어떤 이 갭차가 이 인터넷 전문은행이 처음에 우리가 이 새롭게 나왔을 때 우리 앵커님 뭐 지금 카카오뱅크 쓰시나요 혹시? 네, 당연히 쓰죠. K뱅크는 쓰십니까? K뱅크는 사실 쓰지 않고 있습니다. 예, 저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전문은행을 인터넷 전문은행을 좀 거래하진 않습니다. 오. 이게 아직도 이게 인식에 좀 차이가 인식. 있고 약간의 선호도에 따른 어떤 호불호가 좀 있는데 나이 연령대가 좀 많으신 분들일수록 시중은행에 직접 가서 금융 업무를 아직까지 그쵸. 좀 보는 것을 좀 선호하고요. 저는 사실은 뭐 인터넷 뱅킹이나 인터넷 전문은행이나 이 차이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손쉽게 쓸 수 있는 인터넷 뱅킹을 좀 저는 선호를 하는데 나이 연령대가 좀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더 간단한 이 금융 거래를 선호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뭐 카톡으로 요즘은 뭐 얼마 그냥 그렇죠. 네네. 쉽게 보내고 받고 하는데 저는 그게 좀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계좌번호를 쓰지 않더라도 그냥 그렇죠. 제가 대표님께 카카오톡 친구면 그냥 송금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잘못 송금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잘못 송금하면 전화해야죠. 빨리 차단을 해야 불러달라고. 되는 겁니다. 그런 예. 경우도 사실상 있죠. 예. 그런 문제점도. 지금 아무튼 이제 게임 회사, 자 주력 게임 개발사가 인터넷 전문은행의 지분을 확대한다. 자 어떤 시너지가 있을까? 지금 K뱅크, 컴투스는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기업 중에서 유일한 이 SI 투자자입니다. 우리가 이 투자의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재무적 투자자라고 불리우는 FI가 있고요.
전략적 투자자로 불리는 SI가 있는데 전략적 투자자는 사업의 제휴관계, 즉 사업에 관련된 직접적인 어떤 이해관계를 만드는 투자자를 의미를 하고요. 재무적 투자자는 돈 투자해서 돈만 벌면 그만인 투자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컴투스가 K뱅크의 전략적 이 투자자로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데 이 회사의 어떤 이 배경에 대해서는 향후 게임과 금융 시너지를 좀 결합해서 사업 기회를 조금 창출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컴투스와 K뱅크는 게임 및 유관 산업의 업무와 전략적 신규 사업 제휴를 이제 적극적으로 좀 모색하겠다. 최근에 이 비트코인 이 개발사와 이 게임사와의 협업 관계가 좀 있었죠. 그렇죠. 자, 지금은 이제 게임사와 이 인터넷 전문 은행사 간의 어떤 이 시너지는 본격화될 거예요. 왜냐하면 카카오뱅크의 좀 성공 기준 안에는 모빌리티 플랫폼을 좀 접목시켰지 않습니까? 카카오의 어떤 친근한 캐릭터를 바탕으로 마케팅이 좀 주요했는데 네. K뱅크는 상대적으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저조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아마 좀 친숙한 게임과 관련된 어떤 엔터 쪽과 좀 결합된 형태가 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보면 대표님이 짚어주신 대로 카카오도 정말 제 측근, 제 지인들은 그 캐릭터가 예뻐서 카드를 만들고 바꾼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죠. 네. 지금 그런 부분들이 뭐 대다수일 텐데 저도 살짝 뭐 카드 같은 걸 좀 봤는데 뭐 곰도 있고 뭐 맞아요. 귀여운 것들이 많아요. 그렇죠. 뭐 라이언도 있고 뭐 여러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저도 그게 좀 좀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제가 그거를 신청해서 받기에는 너무 어울 것 조금 같은데요? 귀찮아서 좀 그런 건 아. 있었지만 편의성 관점에서는 앞으로 이 시장의 점유율을 좀 확대해 나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잠깐 지금 화면을 좀 준비했는데요. 네. 자, K뱅크 유상증자를 좀 전후 구성을 좀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과거 K뱅크의 설립 초기에 이 주주 이 구성은 BC카드와 우리은행 그 다음에 NH투자증권, K로스, 하나생명, GS 리테일, KG 이니시스, 다날 이렇게 주요 주주가 좀 구성이 됐는데 유상증자 이후에 주요 주주가 좀 바뀌었죠. 지금 BC카드는 유효하고 MBK 파트너스, 베인, 우리은행, MG 새마을금고, 그 다음에 신한대체투자, NH투자증권, 하나생명, 그 다음에 여기 하단에 컴투스. 자, 전략적 제휴관계까지 이제 형성된 컴투스의 새로운 입성이 좀 다르게 좀 예측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일단 해외 진출을 하고 있고 또 사업 모멘텀, 이렇게 전략적 신규 사업 제휴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고 무엇보다 향후 게임과 금융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사업기의 모멘텀도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대표님, 타점, 차트 보면서 타점도 한번 짚어볼까요? 일봉 차트 먼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탄탄한 일봉상의 저점의 영역대는요. 10만 5천 원대로 좀 보여지는데 지금 작년 코로나19의 언택트 수혜주로 좀 부각됐던 게임사의 어떤 실적 개선 흐름이 좀 있었는데 일봉상이 탄탄하게 형성되어 있는 이 일봉상의 저점은 10만 5천 원에서 11만 원 구간으로 좀 보여집니다. 바로 이 구간이죠. 잠깐 좀 표시를 좀 해두겠습니다. 네. 자, 이 구간이 일봉상이 좀 저점이 좀 영역대인데 지금은 과거 하반기까지 이 게임사의 어떤 실적 호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컴투스 역시 실적을 기반으로 하는 언택트의 수혜가 부각되면서 이 가격이 좀 크게 좀 상승하는 좀 흐름을 좀 보였다가 올 3월에 생각했던 것보다 이 실적이 크게 저조했죠. 그렇죠. 게임사의 어떤 호불호 관점에서 실적을 좀 이끌었던 다른 이 기타의 게임사에 비해서 컴투스는 오히려 매출은 좀 증가했는데 오히려 단기 순이익이 한 31.4%가 좀 감소했다. 물론 이제 이 신작 흥행 게임에 대한 어떤 개발비 요소와 자회사의 어떤 이 판매가 조금 이 성장하지 못했다라는 좀 미미했다. 측면을 좀 받았는데 네네. 올해 1분기를 기점으로 회사가 다른 형국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적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북미 시장에서의 어떤 게임 이 사업의 이제 호조가 좀 진행되면서 하반기 출시 예정인 신작 게임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좀 반영되고 있는데 주가는 오히려 지금 최근에 좀 급락을 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실적에 따른 어떤 발표 이후에 가격 조정 구간을 좀 펼치고 있지만 회사는 다시 실적을 기반으로 하는 모멘텀은 좀 부각될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K뱅크의 어떤 주요 주주 2%대 지분을 참석하는 전략적 투자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향후 모멘텀을 좀 가져간다면 또한 K뱅크 은행의 상장 이슈가 좀 부각된다면 컴투스도 역시
지분 관계에 따른 어떤 모멘텀은 장기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 이런 관점 때문에 저는 매수 기회를 좀 보고 있는데 자, 타점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좀 매수하기 아주 좋은 위치까지 좀 내려왔어요. 오, 네. 12만 원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12만 7천 원에서 12만 원에서 12만 7천 원 구간은 1차 매수 유연 구간이다. 바로 이 구간입니다. 지금 조금 내려올랑 말랑 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지만 낙폭과대 또는 가격 조정이 좀 걸쳐지는 구간에서 12만 원에서 12만 원 7천 원 구간에 도래가 된다면 포트 비중 10% 미만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드리고요. 저는 중장기 관점에서 포트 최대로 한 20%까지 좀 매수해도 좀 괜찮다. K뱅크도 분명 향후에는 어떤 상장 이슈가 부각되는 모멘텀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라는 관점과 실적 성장의 어떤 모멘텀을 우리가 눈여겨본다면 중장기 관점에서는 우리가 모아가는 전략이 괜찮다라고 좀 의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북미 시장에서의 개임 시장 호조와 또 신작 개임에 대한 기대감 짚어주시면서 매수 구간 타점 12만 원 선에서 12만 7천 원 1차 매수 유효 구간이다라고 짚어주셨고요. 또 포트 비중은 10% 미만으로 가져가시면서 분할 매수해가는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적 성장 짚어주시면서 중장기 관점에서는 포트 비중을 최대 20% 늘려도 괜찮다라고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저희 수상한 공시 계속해서 두 번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두 번째 내용인데요. 바로 하나마이크론, SK하이닉스와 협업설 솔솔입니다. 기업 소개 간단히 전해드리면 하나마이크론은 2001년 8월 설립돼 2005년 10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회사입니다. 최근 1분기 기준 2개의 상장법인과 10개의 비상장법인을 계열 회사로 보유하고 있고요. 주 사업으로는 반도체 패키징 및 테스트와 실리콘 파츠의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 산업의 백엔드 분야인 반도체 조립 및 테스트 제품을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업계 선두의 반도체 패키징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실적을 살펴보면 연결 기준으로는 매출 5,394억 원, 영업이익은 512억 원, 당기순이익은 50억 원을 기록했고요. 2019년보다 매출은 8.3%, 영업이익은 13.3%, 순이익은 65.5%가 감소한 바 있습니다. 직전 연도에는 순이익이 감소했었는데 올 1분기 실적은 연결 기준 매출 1,435억 원, 영업이익 202억 원, 당기순이익은 14억 원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8.7%, 영업이익은 220.6%가 증가했고 분기 순이익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한 바 있습니다. 대표님, 지난 25일 네네. SK하이닉스와 반도체 후공정 위탁 계약 논의가 전해지면서 한국거래소로부터 조회 공시 요구가 있었죠? 예, 잠깐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어제였는데요. 회사는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공시가 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한국거래소로부터 5월 26일에 SK하이닉스와 D램 후공정 위탁 계약 기사와 관련해서 이게 사실입니까? 라고 좀 물어본 건데 회사가 답을 했죠. 자, 제목부터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D램 후공정 위탁 계약 기사 관련해서 이 매체는 서울경제입니다. 풍문 또는 보도의 발생 일자는요 5월 26일인데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공시는 2021년도 5월 26일 서울경제 지면 기사에서 보도한 SK하이닉스 하나마이크론의 1조 규모의 D램 후공정 위탁 계약을 맡긴다라는 보도에 대한 해명 공시다. 당사는 시장과 고객 확대를 위해서 복수의 고객사와 사업 협력을 검토 중에 있으나 현재까지 결정된 것은 없다.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는 시점에 또는 1개월 이내에 제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앵커님, 제가 여기서 퀴즈 한번 좀 우리가 보고 가죠. 네. 자, 이 내용 우리가 보면 어떻게 볼까요? 자,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시장과 고객 확대를 위해서 복수의 고객사와 이게 논의하고 있는데 결정된 건 없다. 그런데 1개월 이내에 제공시하겠다. 뭘까요? 일단 하는 걸까요? 많은 걸까요? 그게 물음표인 것 같아요. 하는 걸까 마는 걸까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공시인 것 진행은 같아요. 하는 겁니다. 하는 건가요? 조회 공시에 대한 어떤 답변 부분을 우리 투자자분들이 잘못 오인 해석하는데 정확하게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다, 논의한 적이 없다, 논의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부인, 관련 없다는 부인이라는 답변을 해야 되고요. 미확정은 하긴 하는 겁니다. 논의를 한 건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인 어떤 계약의 규모나 이 방법과 세부적인 사항들이 결정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1개월 후에 이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겠다. 그런데 부인하지 않는 이 내용을 한 달 후에 우리 안 합니다. 이건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이 크게 세 가지인데요. 확정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확정사항, 그 다음에 중요 사실이 없다 또는 부인. 이렇게 구분이 되거든요. 확정사항은 SK 하이닉스와 디램 관련돼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얼마고 계약기간 얼마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확정 공시. 미확정은 논의를 한 건 맞는데 아직까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세부적인 사항을 좀 조율하고 있다. 미확정, 부인, 우리 안 합니다. 딱 정리가 되죠. 자, 그래서 지금 하나마이크론 지금 시장에서 이게 관점에 따라 좀 다르게 보는데 그러면 이게 하는 걸까요? 자, 지금 저는 이게 맞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 반도체 슈퍼사이클 호황기에 있고 대부분 2021년도 상반기부터 2023년도까지 반도체 이 공정회사에 많은 막대한 설비 투자가 좀 예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도 반도체 투자가 지금 뭐 10조냐 20조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겠다는 이 글로벌 시장의 움직임들도 있고 향후에 이 수요가 좀 더 늘어나는 것이죠. 차량용 반도체 그다음에 미니 가전부터 해가지고 이 관련된 이 반도체 수요가 지속적으로 좀 폭발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데 공장은 부족하고 생산 여건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투자에 맞춰서 가장 이 공정도의 핵심인 후공정인데 잠깐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SK 하이닉스는요 코스닥 상장사인 이 하나마이크론과 후공정 위탁 계약을 위해서 이 1조 원 이상의 어떤 단연 계약을 하겠다는 어떤 구체적인 사실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회사는 일단 부인하지는 않았고 확정된 사항에 대해서 이제 추후 얘기를 하겠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시점이 왜 중요한가? 이 반도체 생산은요 용도에 맞는 칩을 계산하고 설계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전공정과 이제 후공정이라고 좀 불리는데 반도체 원판에 새기는 이 전공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패키징을 하고 난 이후가 이 후공정인데 웨이퍼에 이게 촘촘하게 새겨진 이 회로 기판 칩인데 이걸 하나하나 잘라서 이 절연체로 좀 감싸서 외부 충격을 좀 최소화한다. 이게 이제 후공정의 아주 핵심 기술인데 이게 잘못하면 어떤 거냐? 생산 수율이 크게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의 양산 설비에서 10개가 나와야 되는데 후공정 장비가 후공정 공정이 좀 잘못되면 10개 나올 게 3개만 나오면 7개는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후공정의 어떤 장비의 검사 테스트, 장비, 소재부터 막대한 이 비용들이 전공정보다는 후공정에 더 집중되고 있는 겁니다. 그 기술력도 훨씬 더 요구하겠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내의 시장 점유율에 이 상위권에 있는 이 하나마이크론이 SK 하이닉스와 이 새로 얻은 신규 설비 투자의 후공정 부분을 위탁해서 맡는다는 것은 사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쵸. 왜냐하면 지금 삼성전자 또한 지금 위탁해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 있고 아까 힌트가 있었습니다. 회사는 이 고객 확대를 해서 복수의 고객사와 사업 검토를 한다. 복수라는 게 몇 가지죠? 우리나라 반도체 제조업체 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뿐이 더 있냐? 대만의 TSMC도 가능성은 있다는 겁니다. 자, 장비업체, 그 다음에 검사업체는 앞으로 늘어날 것이고 핵심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이 회사의 실적적인 어떤 성장, 그 다음에 완연한 성장은 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이 지금 신호탄이긴 하지만 그래도 6월에서 한 7월 이내에는 확정된 어떤 부분적인 사항들이 발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럼 대표님께서는 6월에서 7월 확정된 이 실적을 어떻게 보면 성장 모멘텀 충분하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어제 이 소식 때문에 좀 가격이 좀 급등했다가 네. 오늘 좀 보합권에 머물고 있는데 하나마이크론은 최근 어떤 실적적인 요인을 보더라도 잠깐 보도록 하죠. 작년 3월에 3,000원대 머물고 있었던 이 회사 반도체의 슈퍼사이클 호황기에 좀 접어들면서 최대 수혜 종목이 됐던 이 종목이 최고가였던 4월 27일 16,800원까지 신고가 갱신하고 난 이후에 주가가 지금 급락했느냐? 자, 추세적으로 좀 내려온 건 맞지만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은 아닙니다. 자, 추세선을 보면 추가적인 2차 상승을 예고하고 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요인에 대해서는 수혜 종목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적을 수반하고 수주 잔고가 좀 늘어나고 이에 따른 영업지표가 개선되면서
회사가 작년의 회사와 올해 회사가 다르다면 주가도 그렇죠. 바뀌어야 된다는 인식입니다. 자, 일봉상의 저점의 영역대는 5,600원, 5,500원대로 좀 보여지는데 회사는 이 꾸준한 실적 호조에 힘입어서 만 원대. 자, 올해 연말까지 해서 만 원, 11,000원을 좀 돌파를 좀 했다가 올해 1분기부터는 이 실적세가 좀 완연하면서 탄탄하게 이 자리매김을 좀 해왔죠. 그리고 나서 4월에 집중됐던 이 내용은 사실은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 후공정 위택 생산 기대감이 좀 반영되면서 최근에 다시 이 기대감은 끝나지 않았다. 즉 사업의 모멘텀은 유효하다는 관점입니다. 차트를 좀 보면은 우리가 좀 타점을 좀 잡아야겠죠. 네. 자, 하나마이크론 지금 보유자 관점에서는요. 13,600원을 지지한다면 계속해서 보유 관점 괜찮다. 그렇다면 좀 신규 관점에서는 지금 구간 괜찮습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신규 관점에서 우리가 그래도 좀 낙폭 저점에 좀 매수하는 흐름이 좀 좋은데 타점을 제가 굳이 잡자면 만원에서 12,000원 구간.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만원에서 12,000원 구간은 적극적 매수 구간이다. 자,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적극적 매수 구간인데 이 구간의 매수 총량은 포트비중 20%의 분할 매수 12,000원에서 13,000원 구간 여기입니다. 1차 매수 유효 구간인데 여기는 포트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유자 분들께서는 13,000원 지지한다면 계속해서 보유해도 괜찮다라고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또 매수 구간 타점은 신규 매수 구간 타점은 만원에서 12,000원 적극적 매수 구간 20% 포트 비중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만약 만원 선에서 12,000원 선은 1차 매수 유효 구간으로 포트 비중은 10% 미만으로 가져가시라는 전략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저희 계속해서 마지막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수상한 공시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상장 폐지 기로에 놓인 엔젤플러스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엔젤플러스는 지난 4월에 저희 수상한 공시에서도 다뤘던 내용인데요. 이어서 후속 방송입니다. 전 대표이사의 횡령, 배임에 이어 회계 처리 위반으로 2019년 12월에 주권 거래가 정지된 바 있었습니다. 2019년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코스닥 상장사 엠젠플러스에 대해 거래 정지 조치를 내렸는데요. 증선위에 따르면 엠젠플러스는 2013년에서 2014년 보유 중인 자사주를 대표이사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특수관계자 거래주석에 기재하지 않았고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 3억 4,500만 원을 이어 횡령해서 차명 대출금 상환에 사용했는데 이를 거래처 대여금으로 허위 계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증선위는 엠젠플러스에 대해 법인 및 이전 대표이사를 검찰 통보와 감사인 지정 2년, 과징금 2억 2천만 원, 과태료 5천만 원의 제재를 결정한 바 있었습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는 지난달 5일 엠젠플러스에 대해 개선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15일 이내에 개선 계획 이행 내역서 및 이행 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를 제출해야 했는데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 폐지 여부를 심의 의결한다고 공시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한국거래소에서 보다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대표님. 네. 지금 제가 일단 달력부터 찬찬히 좀 볼 텐데요. 네. 지난 5일 날 엠젠플러스의 개선 기간이 좀 종료됐죠. 달력 잠깐 보겠습니다. 4월 5일 날 식목일 날 이게 개선 기간이 좀 종료가 됐는데 여기서 우리 주주님들이 좀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4월 5일이니까 15일 날 4월 15일까지 이걸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자, 영업일 기준입니다. 자, 따져볼게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자, 4월 26일까지, 15일까지, 즉 4월 26일까지 개선 계획서를 좀 내면 됐는데 다시 돌아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6일 날 회사는 개선 계획서를 개선 계획에 따른 이행 결과 보고서를 잘 제출을 했습니다. 기한에 맞춰서 제출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오해는 이 투자자분들이 좀 잘못 알고 있는 거다. 자, 이 얘기 하기 전에 잠깐 감사 보고서 좀 봐야죠. 네. 그렇다면 왜 주권 거래가 정지가 됐고 상장 폐지가 좀 의결이 됐는지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는 2019년도에 감사 보고서에 대해서는 감사 의견 적정, 2020년도에도 적정입니다. 계속 기업 존속 불확실성 또한 미해당, 그리고 감사 의견과 관련 없는 불확실성이 기재되어 있느냐, 해당 사항이 각각 없죠. 재무를 보겠습니다. 매출액
직전 연도 514억 했는데 올해 545억에 소폭 매출액이 좀 상승했고 영업 손실은 직전 34억을 좀 기록했는데 올해 15억 원의 영업 손실을 좀 내긴 했지만 손실의 폭을 좀 만회했다. 그 다음에 단기 순손실도 작년에 185억 원의 막대한 손실이 좀 있었지만 2020년도에는 65억으로 이 손실의 폭도 크게 감소시켰습니다. 잠깐 내용을 더 보도록 하죠. 자, 그렇다면 자본 잠식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리고 법인세 차감 전 계속 사업 손실률 50% 초과가 있느냐? 2019년도에는 50% 초과가 한 건이 있었지만 2020년도에는 해당 사항이 없었고 2018년도에도 해당 사항은 없었다. 그럼 4-3년도 영업손실 보겠습니다. 자, 해당 사항이 이익을 냈지만 영업손실이 지금 2개년도에 불과한 거예요. 5-3년도에 어떤 영업손실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손상차손의 비율이 50% 이상 해당되는 게 있느냐? 없죠. 저는 사실은 왜 주권 거래가 좀 정지됐는지, 상장 폐지가 의결됐는지 저도 사실 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합니다. 예측이 좀 너무 불가했던 거예요. 잠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타 시장 안내입니다. 거래소는 2021년 5월 26일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동사 주권의 상장 폐지 여부를 심의했는데 그 심의 결과는 동사 주권의 상장 폐지다. 저는 굉장히 좀 의아했습니다. 감사 의견의 적정, 그 다음에 회사의 어떤 노력의 흔적들이 좀 보여지거든요. 그쵸. 횡령 배임이 있었다는 건 아닙니다. 증선의 회계 처리의 어떤 위반 혐의는 아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2014년도에 있었던 거예요. 2014년도에 특수관계자의 어떤 거래 부분에 대한 어떤 위법 사실이 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3억 4,500만 원 횡령했고 이 부분을 마치 거래처에 빌려준 것처럼 이 회계를 조작했다라는 이 회계 때문에 그런데 지금 과징금 감사인 지정 2년 받았죠. 과징금 2억 2천만 원 부과됐고 과태료도 5천만 원 냈습니다. 이미 맞을 거 다 맞았는데 그리고 거쳐서 회계 감사인으로부터 감사 의견의 어떤 적정성까지 지금 다 체크가 됐는데 어떤 요인이었을까요? 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데 자,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코스닥 시장 상장 규정에서는 20일 이내에 코스닥 시장위원회를 다시 개최해서 상장 폐지를 최종 여부 결정을 할 것인지 개선 기간을 부여할 것인지 심의 의결을 할 것이다. 그렇다면은 상장 폐지가 의결된 건 맞는데 정리매매까지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지만 아마 기업심사위원회에서 받아들인 개선 기간이 어떤 종료되면서 이행 결과 보고서가 조금 부진했을 가능성이 좀 크다. 그렇게 보여지고 이 부진했던 내용이 어떤 건지 회사 측은 주주들에게 좀 소상하게 알릴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보완 사항을 빌미로 해서 이 기업심사위원회 측에서는 아마 개선 기간을 좀 부여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이 점을 좀 각별하게 좀 체크해서 아직 정리매매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희망을 가져도 괜찮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보유자분들께서는 많이 힘들고 또 답답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한국거래소로부터 개선 기간을 부여받기를 기대해보면서 오늘 수사관 공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3시 3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 마감 상황을 구유진 아나운서가 연결할 텐데요. 자세한 장 마감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